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9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포커스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정쟁과 혼란만 가득했던 대한민국의 정치는 없었죠. 이 혼란만 가중되었던 이 대한민국의 정치는 없었고 이 협작군들에 의한 이 팬덤 정치만 난무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 면책특권, 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 출석해서 심사를 받을 것이다. 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만은 그동안은 왜 그렇게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을 힘들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재명이가 어떤 자신감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증거라도 검찰에 의해서 밝혀진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본방 시작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저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이 검찰의 무모함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너무 놀라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임시국회를 열어서 매번 이 국회에 이 면책특권을 이용을 해서 이재명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가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 의문이 든다는 거죠. 자, 이재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억압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린다. 잘 이해 안 가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이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겠나. 국민들께서 이미 이러한 것을 잘 간파하고 계신다. 이러한 입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에 이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방에게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이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그는 저를 겨냥해서 3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경찰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 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체포영장, 압수수색 300번은 여러분, 이 경기도, 여러분들 법인카드로 무려 129군데인가에서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장소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거기를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쓰였는지. 자, 그런 것도 숫자에 포함시켜서 300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이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이 압구정,
압수수색, 뭐 구속영장 청구 뭐 이런 건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은 이날 그 사전에 알려진 연설문에는 전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의 이 같은 느닷없는 이러한 발표로 이 장내에 있던 이 대표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자 국회는 한때 이 소란과 함께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박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은 국회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왜 이 시점에 결단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하고 당이나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기자들과는 또 이런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그때는 바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자, 요거는 또 살짝 비켜가고 이 당대표실로 바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자, 이 한동훈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동훈은 기존보다는 좋은 얘기다.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에 대한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 구체적으로 이 불체포 동의안 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자신은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이재명도 행동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좋은 얘기 아닌가 이런 입장도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 잘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도 대한민국의 국민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이 형사 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재명은 이 국회 면책특권을 이용을 해서 또 이 자신의 이 사법적인 리스크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을 정치 영역으로 더 끌고 들어와서 자신은 여태껏 면책특권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국민들을 이 갈등 국면으로 치닫게 했는데 갑자기 마치 선인이 된 것이냐 또 정의로운 양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간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자동 호텔이라든가 또 백현동 이런 문제는 대장동 문제와는 또 다른 결입니다. 쉽게 또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인데 과연 대북송금 문제라든가 백현동 또 정자동 호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눈여겨 지켜보면 이재명의 속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